사드가 성주에 배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성주 군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구공항과 K2 공군기지 통합 이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전 후보지가 어디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총장 공백 사태가 22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고 있다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6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폐막했습니다. 딤프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장마 전선이 일시적으로 남하하면서 오늘과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면서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 32도, 안동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하고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남아있던 장마전선은 금요일쯤 다시 북상하겠고요. 우리 지역은 금요일 늦은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 장소로 성주군 성산리 공군 방공포대 지역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주군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국방당국이 성주를 사드 배치 최적 부지로 평가한 이행 보고서를 조만간 양국 국방장관에게 보고하고 빠르면 다음 주 배치 지역이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행정적인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고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평가한 지역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성주 지역의 민심도 들끓고 있습니다. 해발 400m 고지에 자리 잡고 있는 공군 성산포대에 사드가 배치되면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위험 반경이 최대 5km에 달해 인구 밀집 지역인 성주 대부분 지역이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성주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산포대가 구체적으로 거론되자 성주군은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갖고 강력 저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김한곤 군수와 배재만 의장은 군 발전 저해와 재산상 손해는 물론 5만 군민의 생활과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곳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우리 성주 국민을 우롱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만일 우리 군이 사드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며 성주군은 앞으로 범군민 권기대회와 서명운동, 국방부 항의 방문 등 정부에 대한 반발 수위를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이처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군 성산리 일대를 사실상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한군 성주 군수 등 주민 300여 명은 어제 군청사에서 밤늦게까지 촛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주민들은 오늘도 반발 수위를 높여 오전에는 성박숲에서 군민 3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사드 성주 배치 반대 범군민 걸기대회를 엽니다. 이 자리에서 김 군수 등은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표시로 혈서를 쓰고 모형 북한 미사일 화형식을 열 계획입니다. 이들 가운데 500여 명은 행사를 마친 뒤 버스에 나눠 타고 서울 국방부 청사를 방문해 항의 집회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2와 대구공항을 통합 이전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후 벌써부터 대구 인근 시군이 유치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곧 이전지 선정을 마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교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군의 군 일대에 광활하게 펼쳐진 평야 지역. 군공항 2.7km, 민항 3.2km에 이르는 활주로를 모두 포함해 1,400여만 제곱킬로미터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신대구공항 유치에 나선 군의군이 입지로 내세우는 곳입니다. 의성군은 편리한 교통망을 앞세운 안개평야 일대를, 예천군은
기존 공군기지가 있는 유천면을, 영천시는 금호와 대창, 임고면을 유치지역으로 앞세우고 있습니다. 칠곡 양목과 경주 건천도 신대구공항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대구 인근 시군들이 공항 유치 전에 이처럼 뛰어든 것은 대구공항과 K2가 가지는 경제적 효과가 지금 현재 농촌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당장 신대구공항을 짓는 6년 동안 해마다 1조 5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0만 6천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K2에 주둔하는 인력만 만여 명이 넘어 적지 않은 경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항이 들어오면은 인구 유입 효과가 만 5천 명 정도 더 나옵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이 오고 경제적인 효과 이게 등등 말할 수가 없지요. 신대구공항은 공군이 주력 전투기 F-15K를 함께 사용하는 만큼 무엇보다 군의 작전 운용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민이 원하는 접근성과 군사적 효용성, 주민 반발이 적은 곳이 대상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제 접근성은 좀 부족하지만 작전 운영성과 주민 투표를 통과할 수 있는 지역에 따른 데는 나올 것이고 등등 이제 서너 군데가 세 군데, 네 군데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국방부가 각 후보지 실사를 이미 끝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도 한두 달 안에 신대구공항 입지를 정하겠다고 밝혀 공항 이전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사드 배치 후보지로 7곡에 이어서 성주가 거론되고 있는데도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성명서만 발표하고 손을 놓고 있다면서 단호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김관용 도지사는 사드 한반도 배치를 국가 안보를 위한 결정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다며 경북의 한 곳도 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경상북도 의회도 사드 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의 총장 임명 거부로 경북대학교의 총장 공백 사태가 어느덧 22개월째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의 불법 행위로 손해를 입고 있다며 학생들이 억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대학교 학생 3천여 명이 1인당 1,000원씩 모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면서 학교의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세우지 못했고 기업들도 MOU 맺기를 꺼리면서 취업의 불이익을 받았다는 겁니다. 또한 학생들의 투표권이 침해됐고 구성원들의 분열과 갈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10만 원씩 모두 3억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총장 임명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굴복해야 된다라는 그 역사를 저희 후배들한테 남겨주기 싫었고 경북대는 지난 2014년 총장 후보 투표 결과 1순위와 2순위 후보를 교육부에 추천했지만 교육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선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거부 처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거부한다라는 이유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1순위 김사열 교수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해 이겼지만 교육부가 불복해 지금까지 총장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 교육부가 경북대에 총장 후보자를 다시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가운데 22개월을 끌어온 총장 공백 사태가 끝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2년 전 염전 장애인 노동 착취 사건을 계기로 전국 일제조사가 이루어져 인권 사각지대가 많이 줄었다고는 합니다만 울진의 한 농촌에서 이장이 장애인을 데려다가 40년 가까이 일을 시켜 노동 착취 논란이 또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체장애 1등급인 53살 박모 씨. 고된 노동에 시달리다 2달 전 현재 장애인 시설로 거처를 옮긴 뒤 상당히 밝아졌습니다. 박 씨는 10살 남짓 때부터 울진군 북면의 한 마을에 의탁됐는데 자신을 키워준 이장집 농사일을 도맡아 왔습니다. 농한기에는 공사판 막노동까지 했다고 마을 주민은 털어놓습니다. 좀 실점이 있으면 밖에
뭐 노가다를 하러 간다든가 다른 동네에 뭐 일을 도와주러 간다든가. 심지어 기초생계급여와 주거비 등 월 81만 원에 이르는 정부 수급비까지 후견인인 이장 부부가 관리해 왔습니다.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이 구축된 2010년 이전은 파악하기 어려워 제외하더라도 이후부터 지급된 정부 수급비는 4,800만 원. 이장은 월 10만 원짜리 정기 적금을 23개월 동안 넣어주고 의식주 비용을 제하면 남은 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없다리. 뭐 반찬 다 사고 뭐 옷 다 사고 뭐 한 개를 없다리. 의식주는 열악했다고 목격자들은 증언합니다. 방에서 옷하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냄새가 정말 코를 찌를 정도로 찌릉내 비슷한 냄새가 많이 났었어요. 먹을 걸 넉넉히 달라고 말하면 돌아온 건 핀잔뿐이었습니다. 밥먹는 차나비 장소 반찬도 다 썰어먹고 마을을 처먹고 사는 여 마을에 붙어있는 보따리 사가 나가쁘지 마을에 여기 있는. 경찰은 2년 전 장애인 인권단체와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궁금해서 저희가 전화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여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알아서 잘 해결했습니다 해서 저희는 이제 그다음부터는 몰랐죠. 합동조사에 참여한 울진군도 이상한 점을 찾지 못했다가 최근에야 박 씨를 시설로 안내한 것입니다. 이장은 5월 27일, 그러니까 박 씨가 시설로 옮긴 지 한 달 뒤 지역사회에서 장애인 착취라며 문제시되자 오래전부터 박 씨 몫이었던 공시지가 기준 570만 원짜리 토지 3,000제곱미터를 이전해 줬습니다. 이에 대해 이장은 박 씨가 지체 장애인이어서 등기 이전이 쉽지 않아 최근에야 마무리됐고 가족처럼 살아 착취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016 대구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딤프가 1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습니다. 대구시는 현재 유네스코에 대구를 음악도시로 신청해두고 기다릴 정도로 대구를 음악도시로 부각시키는데 오페라 축제와 함께 딤프가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10년을 채운 딤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봅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뮤지컬 어워즈로 또 아시아를 대표하는 뮤지컬 축제로 우뚝 선 딤프. 올해 뮤지컬 페스티벌도 성황리에 끝낸 딤프는 시작 당시만 해도 해외 유명작을 섭외하기에 바빴지만 이제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딤프에 참가하려는 해외 팀들이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 사는 딤프가 한국을 대표하는 뮤지컬 축제로는 자평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글로벌적인 거는 우리 조직이 많이 부족하다. 10년간 국내외 뮤지컬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다면 앞으로 10년 딤프 앞에 놓인 과제는 산적하다시피 합니다. 간추려 보면 크게 3가지 정도로 꼽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딤프가 대구시 예산 지원을 받다 보니 예산 규모에 따라 작품이 달라지고 예산이 3월쯤 확정되다 보니 홍보 마케팅을 위한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또 서울 위주로 이루어지는 기획 제작 노하우와 능력을 이제 대구 자체적으로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돈이 되는 이른바 뮤지컬 시장을 아직도 열지 못했다는 것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뮤지컬의 견본 상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내외적으로 투자를 성사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고 또 더 좋은 업그레이드된 상품으로 발전하는 뮤지컬 아트페어를 통한 산업화와 직업 교육 차원의 뮤지컬 아카데미, 또 뮤지컬을 통한 대구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 형성 등이 앞으로 10년 딤프가 고민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청송군은 제주에 이어 국내에서 2번째로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등재되기 위해 수년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최종 관문격인 유네스코 측의 현장 실사가 청송에서 진행 중입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400여 개의 공룡 발자국이 찍혀있는 신성리 공룡 발자국 화석지를 유네스코 실사단이 유심히 살펴봅니다. 1억 년 전 백악기 시대의 유산으로 해안이 아닌 내륙에서 더군다나 단일 지층면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위원들도 높이 평가합니다. Small finding on dinosaurs usually bring people to geology. It is a very nice site. Education value in the popularization to the public
지질공원 시범초등학교에서는 화산 분출 수업이 한창입니다. 화산 분화로 생성된 주황산의 역사를 배우고 20곳이 넘는 청송의 지질 명소들을 찾아 체험학습을 가집니다. 살아있는 지질 교육입니다. 청송군은 국가지질공원 지정 이전인 지난 2011년부터 세계 지질공원 등재를 목표로 준비해왔습니다. 지질 관광을 위한 해설사 양성은 물론 학생과 주민 교육에 힘썼습니다. 지역 사회와의 소통, 지속 가능한 개발에 무게를 두는 유네스코 측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또 지역민을 참여시키고 또 관광업체와 또 우리 해설사들을 연결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해 세계 지질공원 신청 대상은 13개국 19곳, 총송이 25개 등재 기준의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유네스코가 한 개국당 2-3곳 정도를 세계 지질공원으로 지정하는 추세를 감안하면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이번 현장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오는 9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예비 인증과 내년 4월 최종 인증 여부가 판가름 납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30년 이상 노후된 대형 수도관이 터지면서 인근 농가와 농경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농사를 접어야 할 정도로 큰 피해가 났지만 관계기관의 보상 대책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농가. 논두렁을 타고 들어온 물이 점점 불어나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비닐하우스 전체가 물바다로 변합니다. 오이와 고추 모종이 배처럼 둥둥 떠내려갑니다. 지난 6일 저녁 8시쯤 농가 옆 도로에 매설돼 있는 직경 1.3m의 대형 노후 수도관이 터진 겁니다. 침수로 인해 흙탕물을 뒤집어 쓴 농작물들은 썩거나 갈라지면서 상품 가치가 훼손됐습니다. 사람 무릎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대파와 오이, 들깨 모종 등 하우스 10개 동이 잠겨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침수가 한 20시간 이상 물이 잠겨 있기 때문에 저 앞으로의 성장 과정이 어떻게 장담도 못하고 그 생산이 원래 통상적으로 채소 종류는 물이 침수가 되면 그 상품성이 아예 안 된다고. 대형 수도관에서 터져나온 물폭탄에 15,000여 제곱미터의 사과밭과 나무 2천여 그루도 침수됐습니다. 앞으로 이거 병이라든가 뿌리라든가 이 성장에 농가로서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걱정이 뿌듯하게 많이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영천댐에서 안개댐으로 공업 용수를 공급하는 35년 된 배관의 이음 부분이 낡아 파손됐다며 2시간 만에 복구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도록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 절차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노후 배관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배관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관계기관과 농민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어젯밤 11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의 한 주택가에서 높이 2m, 폭 4m 크기의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주민들이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철거가 예정돼 있던 건물에서 났는데 안전 펜스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사고 우려에 대비해 줄 것을 사전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동구청은 사고 현장에 나와 피해 상황을 파악했는데 날이 밝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올 여름 들어 폭염으로 2명이 사망하는 등 온열 질환자가 발생이 늘자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방문 보건 전문 요원 220명을 투입해 심혈관계 질환자를 파악하고 온열 질환자 발견 시 신속히 응급 조치를 한 뒤 의료기관으로 후송하는 등의 대응 매뉴얼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 방송과 계도를 통해 경북도민들에게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건강 수칙을 알리고 포스터와 리플릿 등 홍보 자료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폭염 시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할 것도 당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이 교통사이카 순찰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는 대구 시내
10개 경찰서에 2대씩 넉 대의 교통사이카가 분산돼 운영되었는데 앞으로는 지방청 소속으로 통합돼 매일 20여 대의 교통사이카가 운영됩니다. 교통사이카 순찰대는 순찰차 1대와 사이카 25대로 구성돼 있고 순찰 요원 중에는 여자 경찰관도 포함됐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키 큰 학생들을 위해서 높이 조절식 책걸상 5천여 개를 보급합니다. 지금까지 보급되온 책걸상 기준은 최고 180cm까지로 이달 안으로 180cm 이상의 학생들을 위한 책걸상 3,800여 개, 내년 상반기에는 1,600여 개를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해마다 책걸상 현황을 조사해 체형에 맞는 책걸상을 배치하기로 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합니다. DGB 금융그룹이 LS 자산운용을 인수하기로 하고 LS 자산운용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00년에 설립된 LS 자산운용은 3월 말 기준 운용자산이 6조 6천억 원 규모의 종합자산운용사로 DGB 금융그룹은 올해 안에 인수를 마무리해 2020년까지 운용자산 10조 원 이상의 중형회사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DGB 금융그룹은 2020년까지 총 자산 10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증권사 인수 등 몸집 불리기를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구에서 미용실 커트 비용이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비쌉니다. 대구 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대구에서 성인 커트 비용은 평균 16,833원으로 7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비싸고 가장 싼 울산 지역보다는 5,000원 정도가 비쌉니다. 또 대구 지역의 평균 사교육비는 한 달에 24만 4천 원으로 7개 시 중 3위였고 1위는 33만 8천 원으로 서울이었습니다. 장마전선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 남하하면서 오늘은 장맛비가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 틈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안동 31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로 웃돌며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후 3시경에는 전원이 불쾌감을 느낄 정도로 불쾌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많겠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으로 하고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가장자리 들면서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중남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시작해 영천의 낮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최고 기온은 32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아침 기온은 23도, 봉화는 19도로 출발하고요. 안동의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더 높겠습니다. 울진의 낮 최고 기온 26도, 포항은 3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오전에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늦은 밤부터 다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